여러분은 자식이 있으신가요? 혹시 아들이 좋으신가요? 딸이 좋으신가요? 이 질문은 마치 어린 시절에 엄마가 좋아, 아빠가 좋아라는 질문과도 비슷한 느낌이죠. 누구를 더 사랑하느냐는 질문은 참으로 어려운 것 같습니다. 요즘에는 딸이 더 좋다라는 말도 종종 들리지만 사실 부모님들께서는 아들이든 딸이든 상관없이 자식이라면 모두 소중하게 여기시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한편으로는 예전에는 가부장적인 면이 강해서 남아선호 사상을 가진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많았던 것도 사실입니다. 여기서 가부장적인 것이란 가족이나 사회에서 남성, 특히 가장인 남성이 주도적인 권한을 가지고 가족을 이끌어간다는 생각을 말합니다. 이런 가부장적인 사고방식에서는 아들이 가문을 이어가는 중요한 존재로 여겨지곤 했습니다. 남아선호 사상이란 바로 이런 사고에서 나온 것입니다. 말 그대로 아들을 더 선호하는 생각이죠. 아들만이 가문의 명예를 잇고 부모를 부양해야 한다는 믿음이 깊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부모님들이 아들만을 특별히 더 사랑하고 아들이 잘못을 해도 크게 꾸짖지 않으시고 다 오냐오냐 해주셨던 기억이 있으실 겁니다. 오늘 전해드릴 사연의 주인공인 할머니도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신 분 중 한 분이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귀하고 소중하다고 믿으셨기에 모든 애정을 아들들에게 쏟아부으셨죠. 딸들이 대학에 가고 싶어 할 때도 할머니는 아들만 대학을 가면 된다는 생각에 아들들에게만 학자금을 지원하고 딸들에게는 그만큼의 관심을 주지 않으셨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결국 마지막에 남는 사람이 누구인지를 보며 후회하게 되셨다고 합니다. 이번 사연은 단순한 남아선호의 문제를 넘어서 우리가 자식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그리고 부모로서 어떤 마음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해 깊이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함께 고민해 볼 수 있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이제 할머니의 사연을 함께 들어보시겠습니다. 경기도에 사시는 70세 할머니께서 보내주신 이야기인데요. 이 사연은 가족과의 관계에서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지 다시금 생각해 보게 하는 이야기입니다. 할머니의 삶을 통해 우리가 자식들에게 무엇을 진정으로 줄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이 정말 중요한 것인지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 합니다. 이 할머니는 젊은 시절부터 남편과 함께 기차역 앞에서 작은 슈퍼를 운영하며 아들 넷, 딸 다섯을 키우셨습니다. 그 시절은 힘들고 고단했지만 할머니와 남편은 자식들이 더 나은 미래를 가질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해주셨습니다. 기차역 앞 슈퍼에서는 과일, 과자 선물 세트와 같은 다양한 물건을 팔았는데요. 명절이 다가오면 선물 세트를 고르러 오는 손님들로 가게가 북적이기도 했습니다. 이른 새벽부터 늦은 밤까지 부부는 쉬지 않고 일하며 가게를 운영하셨습니다. 기차역 앞이라는 위치 때문에 언제나 많은 사람들로 붐볐고 그만큼 일도 많았습니다. 할머니와 남편은 가게에서 하루 종일 서서 일하며 자식들을 키웠습니다. 손님들이 떠나고 어둑어둑해진 가게를 정리하면서도 할머니는 이 아이들이 잘 되면 내 모든 고생이 보람이 있을 거야라고 스스로를 다독이셨습니다. 자식들이 잘 되는 것이 할머니에게는 삶의 전부였고 그 목표를 위해서는 어떤 고난도 견딜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할머니와 남편이 나이가 들면서 가게 운영은 더 힘들어졌습니다. 가끔 자리를 비워야 할 때도 있었고 그럴 때마다 딸들이 와서 도와주곤 했습니다. 딸들은 부모님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어 가게에서 물건을 팔아주었습니다. 부모님이 잠시 자리를 비울 때마다 딸들이 대신 가게를 지키며 손님을 맞이하고 물건을 팔아주었죠. 부모님이 조금이라도 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딸들에게는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돌이켜보면 그 시절에도 아들들은 한 번도 가게 일을 도와준 적이 없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들에게는 그런 일을 시키지 않았고 아들들도 가게 일을 돕겠다고 나서는 일이 거의 없었습니다. 당시에는 그저 아들들은 공부하고 딸들은 가정일을 돕는다라는 사고방식이 당연하게 받아들여졌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도 딸들이 가게 일을 돕는 것이 자연스럽게 느껴졌던 것입니다. 딸들은 부모님이 힘들어 하실 때마다 가게에서 물건을 팔아드리며 부모님을 돕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손님들에게 웃으며 물건을 권하고 계산을 도와드리는 일은 딸들이 부모님을 위해 할 수 있는 작은 보탬이었죠. 할머니는 그런 딸들의 모습을 보면서 그래, 딸들이 있어 든든하다라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러나 아들들에게는 다른 기대를 품고 계셨습니다. 아들들은 공부에 전념하고 장차 가정을 이끌어갈 존재로 키워야 한다고 믿으셨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아들들이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가게 일은 물론 집안일에서도 자유롭게 해주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들들이 훌륭한 학업 성적을 내고 좋은 대학에 진학하는 것이 가문의 명예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하셨습니다. 아들들이 가게 일을 돕는 대신 그들의 학업을 지원하는 것이 할머니에게는 더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당시 사회의 분위기와 기대감 속에서 할머니는 자연스럽게 이런 결정을 내리셨습니다. 하지만 세월이 흘러 지금 돌아보니 그때 딸들이 얼마나 많은 도움을 주었는지 그리고 그 덕분에 가게가 얼마나 잘 유지되었는지를 깨닫게 되셨습니다. 아들들에게만 기대를 걸고 딸들에게는 당연히 해야 할 일로 여겼던 그 시절이 이제는 할머니에게 아쉬움으로 남아 있습니다. 딸들이 부모님을 위해 기꺼이 시간을 내고 힘을 보태주었던 그 시절이 얼마나 고마운 시간이었는지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할머니는 자신이 딸들에게 얼마나 많은 것을 받았는지를 알게 되셨습니다. 딸들이 보여준 사랑과 헌신이 없었다면 그 시절을 버텨내기 어려웠을지도 모릅니다. 딸들이 부모님을 위해 기꺼이 희생하고 도와주었던 그 순간들이 지금은 할머니에게 큰 위로와 감사로 남아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의 인생은 예측할 수 없는 일들로 가득했습니다. 10년 전 할머니의 남편께서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지셨습니다. 남편은 그날 이후 병원으로 긴급히 이송되었고 할머니는 슈퍼를 잠시 내려놓고 병간호에 매달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남편이 중환자실에 들어가셨을 때 할머니의 마음은 찢어지는 듯 아팠습니다. 그동안 열심히 함께 일해왔던 남편이 갑자기 쓰러지다니 할머니는 도저히 믿기지 않았습니다. 남편은 중환자실에 한 달 정도 머물면서 점차 상태가 호전되는 듯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이 나아질 것이라는 희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할머니는 그 힘든 시간을 버텨냈습니다. 결국 남편은 중환자실에서 일반 병실로 옮기게 되었고 할머니는 이제야 조금 안심할 수 있었습니다. 남편이 회복되면 다시 함께 가게를 운영하고 자식들을 위해 일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작은 희망이 다시 피어났습니다. 하지만 운명은 그리 호락호락하지 않았습니다. 남편의 상태가 갑자기 위독해졌습니다. 할머니는 그저 당황할 수밖에 없었고 의사들도 원인을 파악하기 어려워했습니다. 남편은 다시 위태로운 상태로 돌아갔고 모든 가족들이 초조하게 지켜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남편은 결국 그날 밤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순간에 돌아가시고 말았습니다. 할머니는 남편을 떠나보낸 충격과 슬픔 속에서 하루하루를 보냈습니다. 눈물도 나오지 않을 정도로 깊은 슬픔에 빠져 있었지만 남은 자식들을 위해 어떻게든 일어서야 했습니다. 남편을 잃은 슬픔 속에서도
할머니는 자식들에게 남겨줄 것을 고민했습니다. 할머니는 남편과 함께 운영했던 슈퍼를 정리하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동안 쌓아온 가게였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남편과 함께했던 추억이 깃든 슈퍼를 정리한 돈으로 막내 아들의 집을 마련해 주기로 했습니다. 할머니는 막내 아들과 며느리와 함께 살며 남은 여생을 보내기로 결심하셨습니다. 그때까지도 할머니는 아들만이라도 잘 되면 내 평생의 소원이 다 이루어질 것이라는 생각으로 가득했습니다. 막내 아들은 결혼 후에도 부모님을 모시겠다고 했고 할머니는 그런 막내 아들을 자랑스럽게 여기셨습니다. 처음에는 막내 아들과 며느리가 할머니를 잘 챙겨주어 함께 지내는 것이 전혀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막내 아들은 부모님을 모시는 것을 당연히 여기며 할머니께 잘해드렸고 며느리 역시 할머니를 존중하며 따뜻하게 대했습니다. 할머니는 이들과 함께 지내면서 내가 이 아이들에게 잘해준 보람이 있구나라고 생각하며 마음 편히 지내셨습니다.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보여주는 애정에 큰 위로를 받으며 이제는 조금 쉬어도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셨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막내 아들이 갑자기 일을 그만두고 공부를 하겠다고 선언했습니다. 나이 들어서 공부를 하겠다는 아들의 결정에 할머니는 걱정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이제 와서 무슨 공부를 한다고 할머니는 속으로 생각했지만 그래도 아직 자신에게 힘이 있을 때 아들을 도와주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들이 원하는 대로 공부에 전념할 수 있도록 할머니는 물심양면으로 지원해 주셨습니다. 그동안 가게를 정리하면서 모은 돈을 아들에게 아낌없이 내어주며 아들이 잘 되기만을 바랐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할머니는 점점 이상한 느낌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몇 달이 지나도 아들이 제대로 공부를 하고 있는지 확신이 들지 않았던 것입니다. 아들은 매일 집을 나서긴 했지만 할머니는 그가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걱정이 된 할머니는 어느 날 조심스럽게 아들에게 공부가 잘 되고 있는지 물어보셨습니다. 아들은 별일 아니라는 듯이 잘하고 있으니까 걱정하지 말라라고 대답했습니다. 할머니는 그 대답을 믿고 아들을 계속 지원했습니다. 아들이니까 잘하고 있을 거야라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 불안한 마음은 쉽게 가시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계속해서 아들을 걱정했습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아들과 며느리의 태도는 점점 더 차가워졌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의 태도에 서운함을 느끼면서도 내가 너무 자주 물어봐서 귀찮게 했나라는 생각에 스스로를 탓하곤 했습니다. 아들이 점점 할머니와의 대화를 피하는 듯한 느낌을 받으면서도 할머니는 내가 조금 더 참으면 괜찮아질 거야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의 기일이 되어 할머니는 남편의 산소를 다녀오기로 했습니다. 비가 내리는 날씨였지만 남편을 찾아뵈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한 할머니는 조심스럽게 길을 나섰습니다. 남편의 산소를 다녀오는 길은 언제나 마음이 무겁지만 그날은 특히 비까지 내려 길이 미끄러웠습니다. 그러나 산소에서 돌아오는 길에 할머니는 그만 미끄러지고 말았습니다. 큰 사고는 아닐 줄 알았지만 그 충격으로 고관절이 부러져 버렸습니다. 할머니는 바로 119를 타고 응급실에 실려갔고 병원에서는 수술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렇게 할머니는 한 달 동안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병원에 입원하는 동안 할머니를 간병해 준 것은 딸들이었습니다. 딸들은 돌아가며 병원에 찾아와 어머니를 돌보았고 그들의 헌신적인 보살핌 덕분에 할머니는 조금씩 회복될 수 있었습니다. 딸들은 밤낮 없이 할머니 곁을 지키며 어머니의 건강을 챙겼습니다.
딸들의 헌신은 할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아들 내외는 한 번도 병문안을 오지 않았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공부하느라 바쁜가 보다라고 스스로 위로하며 그들을 이해하려 했습니다. 할머니는 아들이 바쁘다는 이유로 모든 것을 용서하려 했습니다. 그러나 퇴원할 때가 되어서야 아들이 어머니 괜찮으시냐며 병원으로 데리러 왔습니다. 아들은 그동안 바빠서 못 왔다며 이제 집으로 돌아가자고 했습니다. 어머니는 비록 서운한 마음이 있었지만 그래 아들이 바빴겠지라고 생각하며 아들의 말을 따랐습니다. 그러나 집에 돌아와서 할머니는 자신이 얼마나 외롭고 비참한 상황에 처해 있는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퇴원 후 혼자서 걷기가 힘들어 부축이 필요했지만 계속해서 도움을 요청할 때마다 아들과 며느리는 귀찮아하는 기색을 보였습니다. 할머니는 서서히 자신이 이 집에서 점점 더 외로워지고 있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그동안 아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것인지 아니면 자신이 너무 귀찮게 구는 것인지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어느 날 할머니는 아들과 며느리가 요양원에 보낼 생각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할머니는 너무나도 슬프고 비참했습니다. 내가 이 아이들을 위해 얼마나 애썼는데 이제는 이렇게 나를 버리려 하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며 눈물이 주체할 수 없이 흘렀습니다. 할머니는 그날 밤 너무나도 외롭고 서러워 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나 좀 데려가다오. 그 말은 마치 할머니의 마지막 간절한 외침 같았습니다. 딸들은 어머니의 전화를 받고 곧바로 병원으로 달려와 어머니를 데려갔습니다. 딸들은 할머니를 따뜻하게 맞이하며 함께 지내기로 했습니다. 딸들이 보여준 사랑과 헌신은 할머니에게 큰 위로가 되었습니다. 딸들은 돌아가면서 어머니를 챙겨주고 첫째, 딸이 일이 있을 때는 둘째 딸이 어머니를 돌보며 서로 번갈아가며 할머니를 보살폈습니다. 딸들의 이러한 모습에 할머니는 내가 그동안 아들들에게만 너무 기대했던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반면 아들들은 여전히 연락이 없었고 어머니는 혼자서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내가 그동안 자식들에게 너무 많은 기대를 했던 건 아닐까? 진정한 사랑과 보살핌은 어디에서 오는 걸까? 할머니는 자신이 아들들에게 너무 많은 것을 주려고 했던 과거를 후회하게 되었습니다. 어머니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물질적인 것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오는 것임을 말입니다. 여러분도 이 사연을 들으시면서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자식에게 무엇을 주는 것이 진정한 사랑일까요? 우리는 때로 자식들이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 모든 것을 주지만 이 사연을 통해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머니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것이지만 그 사랑이 항상 기대한 대로 돌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우리가 진정으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줍니다. 이 사연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혹시 비슷한 경험을 하셨거나 이 이야기를 듣고 느끼신 점이 있다면 함께 나눠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할머니의 이야기는 단순히 자식들 간의 차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 이야기는 부모와 자식 간의 진정한 관계 그리고 무엇이 진짜 중요한 것인지에 대한 깊은 성찰을 던져줍니다. 여러분은 자식들에게 무엇을 기대하시나요? 그리고 지금 여러분이 받고 있는 사랑과 보살핌은 어디에서 오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이 마음에 와 닿았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주세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통해 함께 고민해 보고 싶은 사람들과도 공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도
여러분과 함께 좋은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인생의 명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